네, 인사드리고 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저 프린트가 아마 흑백으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봐주시면서 제 설명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2학기 진도 설명을 학교별로 쭉 할 거여가지고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대학교 화학과 졸업했고요. 지금 2020년부터 통합과학과 화학 수지 지역에서 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통합과 2학기 진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1학기가 어땠는지 성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수업에서 1등급은 32명이 아니라 34명 나왔고요. 각 학교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특징할 만한 점은 수지고 과학이 굉장히 어렵죠. 수지고에서 10명이 1등으로 나왔고요. 홍천고 같은 경우는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할 만한 점도 말씀을 드리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50점 맞았던 친구들이 85점 맞았던 그런 성적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개 학교 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지, 홍천, 풍덕, 신봉, 성복, 그리고 현암까지 총 6개 반을 진행을 했고요. 수지고 10명, 홍천고 7명 나왔고요. 성북고가 4명이 아니라 5명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1등급 학생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천고 같은 경우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교 1등이 과학에서 중간 때 저희 반에서 나왔고요. 기말 때도 나왔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점 나온 게 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저희 반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말 때는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4명 10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저희 반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홍천고 반이 굉장히 큰 반입니다. 저희 여기에서 이 강의실에서 홍천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꽉 찰 정도로 홍천고 반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 통합과학 진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 이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가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홍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적으로 봅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봤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중간고사는 화학 변화,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 생물의 다양성 쉽게 생각하시면은 생명과 화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생태계와 환경 변화, 생명과 지구과학,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전기 이 세 파트를 공부한다. 밑에 과학과 미래사회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행평가가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말씀드렸던 화학 변화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화학이 가장 어렵게 나오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은 사실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학, 지구과학, 전기 이 단원들이 이제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 진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학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중간고사 가장 중요한 화학.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정말 어려운 학교는 홍천고, 수지고, 그리고 신봉고가 또 의외로 화학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그 화학이 얼마큼 어렵냐? 거의 3학년, 우리 원래는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화학 1이 있었죠. 그 화학 1에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수준까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 기간 동안에만 준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름방학 때 수업을 들어주면 좋다라고 말이 많이 했었는데 여름방학 때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쩔 수 없죠. 이제 내신 때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 1학기 때 한번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이게 진짜 대충 할 만한 과목이 아니구나.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1학기 중간고사 때 큰 코 다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저한테 제 수업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학입니다. 화학
우리 앞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화학의 기본을 공부했다면은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화학의 심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 반응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 두 개가 우리 원래 화학원에서 킬러 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참고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홍천수지, 풍덕신봉 이 네 학교는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 킬러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물리, 전기 단원이 되겠죠. 근데 사실 원래는 재작년에 이제 통합과학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계산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한 3분의 2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개념 문제들도 사실 수능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수지고하고 풍덕고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명단을 보니까 풍덕고 학부모님께서 많이 오시진 않은 것 같은데 풍덕고가 거의 수능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수지고는 원래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물리 뭐 사실 계산 가지고 헷갈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통합과학에서는 개념 파악이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학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학교별 난이도하고 학교별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단 수지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수지고하고 홍천고를 둘 다 최상을 넣어놨는데 사실 수지고가 이제 매해 점점 더 어려워져서 그냥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때도 사실 수지고가 난이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약간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홍천고가 사실 재작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약간 자존심을 상하신 건지 우리 과학 중점 학교인데 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매해 물리, 화학 다 어렵게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 유형으로 딱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지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완자, 하이탑 이 정도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화학들을 꼭 많이 풀어봐야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게 화학 심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사실 시간을 많이 주면은 뭐 한 문제 20분, 30분 주면은 풀 수 있어요. 다 대입해서 풀리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풀면은 뭐 나머지 문제들을 못 풀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학 심화 고난도 문제는 무조건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됩니다. 3분 내에 혹은 정말 길어도 5분 내에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게 문제 풀이가 체득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1등급 맞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수지고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천고 두 번째로 어려운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는 수지고하고 홍천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홍천고의 특징은 바로 화학이 어렵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2명, 기말고사가 4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는 화학이 어렵고요. 1학기 기말고사는 물리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럼 2학기 중간고사 화학이 킬러 단원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비슷하게 수지고하고 비슷하게 수능 유형의 화학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 사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근데 학생들이 꽤나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누적되어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2학기 중간고사 내용이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홍천고라든지 풍덕고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풍덕고 제가 상이라고 넣어놨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최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상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가 최상입니다. 우리 지구과학만 따지면은 풍덕고가 거의 가장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풍덕고는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 기출문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봉고 원래는 제가 중상 정도로 넣어놨었는데 이제 상이라고 분류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1학기 때도 그랬어요. 27, 28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 싸움. 우리 신봉은 언제나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정확하게 푸느냐가 1등급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수지고 수준.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신봉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암, 성북, 서원. 현암 같은 경우는 이 학교만의 뭔가 특유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현암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앞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지구과학이라든지 혹은 우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특이 문제, 특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현암고는 학교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북고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기말 난이도가 꽤나 쉬운 편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랬죠. 올해 같은 경우도 1학기 기말고사에 제가 알기로 한번 사실 성북고는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성북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복수정답이 나와가지고 복수정답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한테 100점이 17명이 나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복수정답이 되면서 아마 더 많아졌겠죠. 100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변별력이 없었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는데 결국 성북고는 그렇다면 2학기도 그렇게 나온다라면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겠죠.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1점이라도 깎이면 정말 아쉽게 1등급을 놓칠 수 있는 학교가 성북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학기 때는 좀 더 변별력이 있게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제가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화학은 그래도 꽤나 어렵게 나온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원고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반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학교는 사실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해도 100점이 많이 나온 경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고는 난이도가 편이하다. 그렇다고 쉽다라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고요. 수행평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바로 서원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문제를 그냥 넣어놨어요.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과학에 자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거 가져가가지고 한번 풀어봐. 이거 내신 문제래, 킬러 문제래 라고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온 요 문제는 제가 이거 배포되는 자료여가지고 학교 이름을 빼놨는데요. 홍천고 문제입니다. 홍천고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제였고요. 지금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2 화원 모의고사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우리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인데요. 사실 둘 중에 더 보더라도 얘가 더 어렵습니다. 홍천고 통합과학 문제가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라 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지고 문제입니다. 수지고 2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이었고요. 그리고 고3 기출 문제하고 굉장히 사실상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참고할 만한 문제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수능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냥 100개다 써도 될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참고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필수적인 게 그냥 단순하게 내신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 1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신봉고 문제입니다. 신봉고 24년 2학기 기말고사 똑같죠? 우리 수능 물리원하고 사실상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뭐 홍천고, 수지고, 신봉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모든 학교들이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때, 그리고 이제는 수능에서 공부하는 그냥 그때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 전 교육과정에서 뭐 화원이라든지 물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에서 다 차용을 하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의 선택적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는 제가 한 4포인트 정도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화학, 둘째도 화학. 역시 화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화론 중화반응.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의 심화 단원이에요. 이 부분들에서 고난도 문제를 반복 풀이한다.
근데 어느 정도로 반복풀이한다? 3분 이내에 풀이가 가능할 정도로 고난도 문제들을 그 정도로 반복풀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풀이가 되려면은 사실 스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추론을 해가지고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스킬들을 제 수업에서 다 노하우 전수를 하게 될 거고요. 4번 마지막으로 생명. 예를 들면 뭐 지질시대라든지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데요. 절대로 실수가 한 문제라도 나면 안 됩니다. 우리 1학기 기말고사가 사실 물리가 많이 어려웠다 했는데 의외로 생명에서 틀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통합과학 한 10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100명 조금 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시험 끝나면 한 명 다 카톡을 보내요. 조금 귀찮을 정도로. 누구누구야 이번 시험 어땠니? 볼만했어? 하는데 선생님 저 물리에서는 다 잘했는데 생명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정말 사실 생명 한 문제가 물리 한 문제하고 배점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에서는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꼼꼼한 부분도 제가 마지막까지 다 짚어주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제 설명에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의 학사 일정이 달라가지고 홍천고하고 현안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추석 끝나자마자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 주 뒤에 시험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고, 현안고는 한 주가 더 짧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천고, 현안고는 7주 수업, 나머지 학교들은 8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마지막 주는 이제 직보가 되는 거고요. 복습 테스트, 우리 4주차 때까지는 개념 위주로, 서술형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저랑 1대1로 5개점 수정하고요. 남아가지고요.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 미달시는 남아서 제 시험, 그리고 제 시험의 커트는 제가 약간 좀 빡세게 잡습니다. 70점입니다. 70점. 70점부터 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수업 진행 같은 경우는 복습 테스트 시작을 하고요. 과제 피드백 보고, 그리고 제 컨텐츠에 약간 특이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주차를 끝나면 2주차 수업이 진행되겠죠. 2주차 자료에 1주차에 관한, 1주차 때 배웠던 개념에 관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제가 6학교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6학교의 모든 25년도 거 기출을 그 두 번째 시간 때 풀이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4주차 때까지 개념이 딱 끝났을 때 모든 학생들이 6학교에 25년 거 문제풀이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학교가 25문제라고 했을 때 150문제를 4주차 때까지 기출문제 풀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 6, 7주차 때는 우리 각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3년치를 다 풀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년치의 기출문제 다 풀이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문제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학기 때. 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제가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재진도, 대표 이론풀이, 요약정리, 그리고 엔드 퀴즈라고 해서 제가 당일날 공부했던 거에 중요한 포인트 한 2문제만 딱 문제 풀이 시키고요. 그리고 그거 통과한 친구들만 바로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시험 필요할 때는 재시험까지 보고 집에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수업 시간 3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 3시간 동안 집중 안 하면 엔드 퀴즈 이거 통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졸거나 하는 친구들 제가 언제나 막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 3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에 가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 좀 해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신을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사실 집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주 약 80에서 120문제의 과제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기로는 거의 2-3시간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풀이하는데. 그 과제에는 당연히 내신 기출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죠. 대충 매주에 기출 문제가 한 20문제씩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행평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수행평가 만점 받지 못하면은 사실 1등급
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수행평가에서 한 문제가 나가더라도 사실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 학교들은 지필평가에서 다 100점 나오고 그러버리면은 수행평가가 결국엔 1등급에 결정짓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일반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일주일 후에 어떤 거 수행평가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부분, 이런 거 공부하면 좋으니까 혹은 뭐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풀이들 다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아마 수행평가에 나올 것 같으니까 다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제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석 시에는 당연히 동영상 강의 그리고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언제나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1학기 때는 제가 목요일날 저녁 시간 때 클리닉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수요일날 클리닉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때는 클리닉 조교쌤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옵니다. 제가 와가지고 애들 다 한 명 한 명씩 봐주고 있고요. 조금 저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제가 뭐 맨날 아이스크림 사주고요. 도넛 사주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학창 시절 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그 과목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 시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제 시험을 봤다. 그런 친구들은 클리닉 의무 참석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보 당연히 진행이 되죠. 시험 전날 직보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학교 전날 밤, 시험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제가 줌 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카톡으로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다 새벽 2시까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타임이 아마 저희 수학 이경규 쌤인 것 같은데 경규 쌤이 그러시던데요. 이걸 하는 게 저밖에 없다고요. 수지 지역 내에서. 그래서 좀 놀라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애들 봐주고 있습니다.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은 교재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수지 지역 중요했던 문제 꼭 풀어봐야 되는 당연히 그런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고요. 개념 정리 그리고 개념학일, 대표 유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출풀이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자 그리고 질문 내용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강 영상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학생들이 많이들 100점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은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8주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플러스 1주 혹은 7 플러스 1주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약간 일정이 다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6반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개강입니다. 성북고 현안고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이 홍천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학교, 수지고, 신봉고, 풍덕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는 휴강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교재를 주문해야 되다 보니까 교재 수량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예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면은 예약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명단 보니까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학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들께서 1학기 때 어땠는지 좀 저의 리뷰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설명회 끝나고 바로 제가 2학년 설명도 쭉 있어가지고 저 계속 있을 거니까요.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저랑 한번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신규생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상담 바로바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뒤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습니다. 거기 찍어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학교별로 작년도에 썼던 그런 학교 총평 같은 것도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상담 원하시면은 그거 찍으시면은 우리 카카오 채널도 연결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다음 설명회가 또 진행이 돼야 돼서요. 저는 이만 설명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하시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